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혜민 사장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의 도움으로 저희가 평균 시청률이 각 채널사에서 1등. 네, 박수 한번 치고 가고 싶은데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도움이 안 되네. 금요일날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죠? 수급이 결국엔 도움을 안 줬고 리노공업도 수급 포인트를 지금 잠깐 짚어주셨는데 어떨까요, 정혜민 사장님? 리노공업 시장의 어떤 프로그램 매도세에 좀 휩쓸린 건 있습니다만 사실 거의 원픽에 가까운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오늘장의 관심주로 했었던 종목 중에 3번 했던 유일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 반복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뭐 재미는 별로 없었죠. 그렇죠. 뭐 이미 이제 아예 이제 처음 말씀했을 때 뭐 장기적금이라는 표현. 네, 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리노공업의 이제 장기 추세를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와 거의 방향성이 일치하고요. 한 10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시면 연간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간 적이 제 기억으로는 한 번밖에 없어요. 2010 재작년 정도. 앞서 김명 매니저가 그래프까지 준비해서 보여주긴 뭐 했어요. 그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뭐 삼성전자의 전략의 제 일선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삼성전자가 뭐 창립 기념일 전후해서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49제까지는 별다른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전격전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격전이요? 어떤 의미죠? 전격전이라 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동전이죠.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어떤 투자의 속도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제 일선에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뭐 원픽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를 다 아우를 수 있고 실적 좋고 뭐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데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반도체의 장비주의 뭐 소재 장비주 중에서는 거의 탑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모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켓은 소모성. 사실 반도체 라인이 가동되는 한 계속 써야 되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네, 계속 써야 되는 소켓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소모성 부분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좀 비유를 한 게 바바리 코트에 비유를 했잖아요. 바바리? 네. 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트렌치 코트라는 이제 제품명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그거를 뭐 바바리 코트, 일반적인 코트, 대명사처럼 쓰는 게 버버리라는 브랜드명을 쓰는 경우인데. 리노핀이라는 그런 제품이 이게 이제 거의 제품처럼 이렇게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전파사 가면 이렇게 전구를 이렇게 잘 작동하나 이렇게 주인 아저씨가 딱 껴서 삑 소리 나면은 아 정상 제품이군요 하고 이렇게 뭐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만약에 시장이 이 정도에서 기회를 좀 주는 상황이라면 저는 가장 먼저 눈길을 줘야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트렌치 코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하게 찾는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뭐 리노공업의 테스트 소켓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든 비메모리 반도체 쪽 어쨌든 반도체 성능 테스트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또 필수 부품이고 점유율을 뭐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 미국 북미 시장에서는 뭐 애플 이런 주요 고객사들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성장성에 큰 우려가 없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을 좀 연출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변동성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좀 담보되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성장성은 퀘스천 마크인데 재미는 없는 기업일 수 있지만 무거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단 1차적인 좀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까지 조금 받았나요?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으니 고점 대비 30% 정도 30%. 조정을 받았으니까.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이제 조금 더 뭐 시간 있으면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게 이제 결국은 리노공업도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반도체 세대 교체 뭐 DDR4에서 DDR5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파운드리라는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장이 또 많이 좀 개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어찌 보면 안정적인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리노공업 스스로도 이제 말 그대로 그 이제 아주 가파른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 진단 기기라든지 의료기기 시장으로 이제 약간 이제 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고용의 모델을 맞습니다. 고용도 이제 그렇죠. 고용도 실제로 그래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의료기기 시장으로 이제 좀 진출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고용도 이제 그게 자리 잡기까지 약간 지금 진통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노공업도 사실상
사실상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사업 부문이 안정을 이제 찾는 것도 아마 저는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나름대로는 실적이 좀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여러 가지 키워드 들어서 리노공업 살펴봤고요. 먼저 뻔한 얘기를 또 하기가 그래서 일단 개별 이슈를 봤는데 안 짚어볼 수는 없고 개장 전이니까 오늘 일발장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발장전은 정말 다루긴 싫지만 또다시 경고음이 켜졌어요. 현실적으로는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무보다는 숲을 좀 살펴야 될 때라는 주제가 됐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의 수주가 걸릴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내일 선거 이후에 승리를 또 발표하겠다니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을 자꾸 꺼내시고. 정신 승리를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얘기는 사실 덮였는데 일일 확진자가 미국엔 10만 명이 지금 드디어 넘었습니다. 최다 기록이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변수이긴 분명히 한데 이탈리아 쪽에서 이게 제가 제일 껄끄러운 재료입니다. 이게 5개의 변종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는 간간히 지금 보고는 되고 있는데 이탈리아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유럽 쪽, 북반구죠. 이 감기하고 겹쳐가지고 어떻게 될지 만약에 변종이 많이 등장하면 지금 사실 코로나라는 변수가 우리도 이제 주말에 또 뭔가 일이 있었지만 그 할로윈데이 네. 또 뭐 많이 집합이 되고 젊은 층 위주로 어쩔 수 없는 뭐 현상이 돼버렸지만 이게 급속도로 지금 번지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는 형태가 됐어요. 바이러스 형태가. 근데 많이 빨라지는 확산 속에서 변종들이 심어져 들어가 있다면은 변종들이 등장하면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제 백신이 나와도 무력화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네. 하여튼 뭐 대선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로 모든 것이 지금 다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코로나는 계속 번지고 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경고음이 좀 켜졌다. 이걸 다시 얘기하는데 뻔한 얘기긴 해요. 안 하려고 하다가. 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코로나는 뭐 주말 사이에 이제 여러 이제 매체에서 이제 코로나를 좀 진단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또 주기설까지 좀 나오면서 뭐 10년 주기설? 네, 그런 네.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런 것 이제 이런 새로운 이 전염병, 이제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나올 때마다 이제 그 흐름 같은 것들을 쭉 이렇게 짚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고 해서 좀 눈여겨봤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이제 숙주를 죽이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률을 높이는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신들이 오래 살아남기 위한 이제 이런 그렇죠. 쪽으로 뭐 변형이 되고 진화론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현상이 지금 네.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사망률은 좀 떨어지고 좀 더 오래 남기 위한 코로나의 진화, 이것이 이제 핵심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몇 년 후에는 정말 이제 그 몸살 감기, 그러니까 이제 독감의 일종으로 좀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다시금 좀 재확산이 되는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다시 증가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역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11월 달 이번 주 조금 크게 봐도 옵션 만기 정도면은 저는 저점은 확연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도 저도 매번 나와서 넋두리를 막 그 불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말에 당정청이 또 네. 긴급 회의를 돌입했고 흘러나오는 지금 보도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3억보다는 5억 쪽? 네. 뭐하러 또 5억인지. 그런데 그간 네. 그러면 개인이 팔았냐 생각을 해보면 네. 개인들은 또 사고 있었어요. 꾸준하게. 뭐 대안이 그런- 없으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또 핑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네. 언급을 해주셨듯이 중국에 말하자면 이제 엔트그룹? 엔트그룹의 이제 진공 청소기 같은 자금 이탈도 좀 마무리 좀 돼가는 이제 이런 뭐 국면도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MSCI 지수, 뭐 FTSE 지수, 뭐 인덱스에 대한 변경 선물도 얘기도 있었죠. 나왔고 예, 선물 얘기도 있었어요. 별의별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만 어찌됐건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고 네. 개인은 열심히 또 사셨는데 네. 이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그죠?
제가 그 지난주 이제 그 금요일 날 미국장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크루즈 관련 종목들이 네.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상황에서 점점 이제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정말 뭐 크루즈 관련은 거의 직격탄이 아니라 거의 생태계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도 네. 이제 뭐 셧다운이 다시 대두가 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다시금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도 과거 뭐 3월 달, 4월 달에 당했었던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좀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이번 주 길게 봐야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 정도가 뭐 확연한 좀 단기 저점을 찍고 좀 이제 상승을 도모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좀 반등, 변동성에 좀 뭐 바꾸치고 뭐 이러기가 좀 힘드시다면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관망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적극성을 가져가 본다면 저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아까 언급드렸었던 전격전, 기동력을 살린 속도전 이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뭔가의 발표. 삼성전자 그렇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어느 시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결국엔 요즘 LG화학 기업 분할하고 기업 분할들을 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지배구조 이슈가 명확해지면은 기업 분할하는 게 저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건 상당히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당장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적어도 저는 1년 정도의 시간은 더 걸릴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전략에 대한 제시가 있다면 그 후방 아까 말씀하신 리노공업 같은 종목이 뭐 대표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뭐 대표성이 있는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답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좀 시장의 생각이 들고. 버팀목은 삼성전자다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하고 잠깐 좀 갔다가 다시 얘기는 혼자 다 하면 안 돼.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이제 최악을 보고 있는 쪽, 뭐 저는 뭐 대한항공 같은 종목도 이제 서서히 낚시질을 좀 시작해도 되지 대한항공.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미국의 대선의 이 그래요. 변동성 뭐 이런 끝에 거좀 결국 나오고 날개는 아직 있습니다만. 달려 있으니까. 그럼요. 대한항공에. 예. 그래서 역시 이제 친환경 에너지 뭐 전 살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너무 우려할 뭐 이런 생각은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도 그렇게 우려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살짝 뭐 지표들의 반전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좀 독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의 3분기 GDP죠. 네. 연율 환산으로 착시를 주다 보니까 상당히 높아 보였는데 하여튼 그것도 뭐 논란은 많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주제가 이제 버티는 기업들 위주의 굵직한 대한항공, 삼성전자는 이미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엔 또 주말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슈가 등장을 했어요. 코로나와 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또 하나의 양대 축이잖아요. 미국 대선과 그렇죠. 코로나.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빨리 긴급 승인을 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SK케미칼을 하나 넣긴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SK케미칼 하이라이트를 좀 주고 싶고요. 네. 실제로 이제 차장님께서 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시장의 판세를 분석하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해진 게 대선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까지 같이 분석해야 돼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 RNA 바이러스가 사실상 이제 종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대처 요령을 해야 될지 이미 시작 단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를 해줬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치명률은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겠지만 지속 기간은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오랜 기간 동안 또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변종과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요. 네. 백신 개발 한 번만 하고 끝낼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앞으로도 우리가 독감 백신도 뭐 3가 백신, 4가 백신 나올 정도로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역시도 이번에 어쨌든 급하게 백신을 어쨌든 쓰긴 써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제2의 제3의 또 방법을 통해서 백신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연내 이제 사용 승인 가능성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영국도 지난 주말 동안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어쨌든 또 긴급 상황임을 선언을 하고 락다운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지금 목을 또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케미칼 뭐 저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곧 이제 CMO
MOU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생산 공정까지 연내 안에 어찌 보면 또 착수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가셔됐을 경우에는 주가 역시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보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하나만 조금 더 덧붙인다면 결국 오늘 제가 뭐 리노공업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과 비슷하게 시장을 어쨌든 버틸 수 있는 부분 아마 차장님도 어딘가에서는 뭔가 좀 얘기를 좀 들으신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 역시도 삼성전자 지금 뭐 50조 원이 넘는 자금을 가지고 있고 키옥시아, SK 하이닉스가 지금 10조 원대 투자를 분명히 했단 말이죠. 네. 뭔가 하나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리노공업이 될 수도 있고 LOT 백큐움이라는 종목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또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다른 종목들하고는 확연하게 지금 흐름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LOT 백큐움도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네.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기업의 본질적인 것들, 실적 이런 거와 무관하게 전체로 다 묶여가지고 쿵쿵거리는 것들은 그렇죠. 분명히 회복 속도는 분명히 빠를 수 있다. 네.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SK케미칼은 11월 달 MSCI 반기 리뷰 네. 신규 편입 가능성 이제로도 있긴 하던데. 빼빼로 데이 때 11월 11일 날. 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네.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을 저는 좀 집중하고 두 분은 저는 뭐 여기서 하면 LOT 백큐움 그러면 LOT 하도록 백큐. 하고요. 네. 대한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깔 반전 또 준비하려고. 네. 네. 빨주노초 파남보로 등장할 수 있어서 하여튼 그냥 저렇다는 정도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웃어서 죄송합니다. 김현 매니저는 오늘 이벤트 또 네, 있으신가요? 계속 웃으셔야죠. 이게 사실 웃어야 행복해진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한 아직 거다. 시작 요 개장을 안 얘기를- 했으니까. 네, 요 얘기를 한 번 더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장 끝나고 나서 좀 지겨우시더라도 대선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번 주는 뭐 주 후반 정도 되면 저는 또 저점 매수 기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미국에서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를 조금 버틸 수 있게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오후 4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민 매니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